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1년하고도 조금 더 남았네요. 내년 4월 10일이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제 1년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총선 차출론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자, 먼저 당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정치 지도자로 서울 출신이 나와서 영호남이라고는 지역 갈등까지도 전부 없애버리고 586 세대를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일종의 셀럽이 돼 있거든요.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최초로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국민적인 히어로로 영웅으로 부상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을 탄핵까지 추진하다가는 자칫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 네,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장에 임명된 박수영 의원은 수도권의 한 장관이 출마해서 뭔가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일으켜줄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생각이 그러면 정작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권에서 총선 차출론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총선을 지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저와 무관한 얘기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언론에서 장관 차출론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정원 의원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지금 법사위. 한동훈 장관 맨날 회의하면 같이 만나시고. 그렇죠. 네,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장관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차출론. 근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수도권에서 출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조 의원께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뭐 그런 얘기가 뭐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모락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 두 번째 영상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고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했을 때 법무부 장관의 그 얼굴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요. 한 장관이 그 언론에 대해 브리핑 아주 잘하고 서슴지 않게 얘기하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저 표정 보니까 별로 그러니까 반기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반기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네, 이 질문 그만 좀 했으면 좋은데 왜 자꾸 하지? 이런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 원장님이 아마 소위 여권의 속내를 너무 일찍 드러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동훈 장관 현 상황에서 전국 그 총선 특히 수도권에서 매력적인 카드가 될 거라는 얘기는 뭐 많은 사람들이 하고 계신데 저렇게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좋은 저 한동훈이라는 그 과일이라 그럴까요? 아직 연글지 않고 무르익지 않는데 너무 빨리 따버리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자꾸 소진을 시켜버리면 너무 일찍 등판해서 소진을 시켜버리면 총선이 1년 좀 넘게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실은 그쯤 2024년 3월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예측을 못 하거든요.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너무 일찍 등판시켜버리면 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선함이거든요. 신선함. 신상을 이기는 구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데 너무 이게 자꾸 이게 중고 무품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한동훈이라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자꾸 한동훈 출마선을 이렇게 제기하면서 스크래치, 너 이제 구상품이야, 신상이 아니야. 얘기를 하는 건 일견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왜 자꾸 저게 동조하시는지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 듭니다. 이제 영상에 보니까 저기 법사위에 지금 조정원 의원 앉아 계시는 것도 나오네요. 네. 근데 어쨌든 조정원 의원께서는 너무 이렇게 뭔가 이 신선함을 너무 이렇게 일찍부터 뭔가 이런 것들을 차출론을 띄우면서 이런 신선함을 없애는 거 아닐까 뭐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한동훈 장관의 차출론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까 박수영 의원처럼 당연히 출마해야죠 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또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전혀 지금 현재 그것을 논의할 단계도 아니고 논의할 상황도 아니다. 총선 출마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안 시키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는 역량은 통상의 장관의 보여주는 역량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데는 굉장히 일종의
스피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장수로서 힘을 보태는 것은 뭐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 차출로는 너무 빠르게 띄우는 것은 저는 맞지 않은 면이 있다. 강북이라든지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커리어를 갖고 가시려면 당장 오늘이라도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그러게요. 이제 약간 유상범 저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이고 무슨 출마입니까? 지금 장관직 더 계속 열심히 하셔야죠. 뭐 이런 얘기. 근데 박수영 아까 원장은 아니다. 수도권에 출마해서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이거 뭐 좀 사실 예상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걸까요? 지금은 약간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에 뭔가 열심히 매진하는 듯 하다가 총선 임박한 상황에서 짠 하고 나오는 이런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뭐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예.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정계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가 물론 뭐 본인 속마음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이라는 구호도 있었다시피 그 여건, 재반 여건에 따라서 정계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하지만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렇게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박수영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당직자가 됐는데 사실상 총선 전략을 세우고 뭐 여론조사 등을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본인 스스로 하지를 못하고 한동훈 장관을 셀럽 히어로 이런 식으로 빗대면서 마치 거기에 묻어가려고 하는 듯한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스스로가 전략을 세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편승해서 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고 사실상 지금 뭐 비판적인 시각 예를 들면 민주당 측의 한동훈 장관 뭐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것도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헌재의 결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사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본질을 보고 그것을 봐야지 마치 이것에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나오면 이게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철대로 가서 어떤 국민적인 뭐 히어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뭐라고 할까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한동훈 장관이 어떤 총선에서 역할을 해서 세대 교체도 해주고 지역 갈등도 좀 극복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은 좀 무능력함 이런 것들을 실토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한테 이 차출로는 좀 이제 얘기가 안 나오나 싶으면 나오고 그렇죠? 이게 좀 이렇게 잦아듣나 싶으면 또 나오고. 또 이제 이렇게 나오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 한동훈 장관이 진짜 실제로 출마하기로 결심해서 기자회견을 하면 다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까 그 신선함이라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그럴 줄 아는 거야. 아. 이게 정치에서 조금이라도 기획을 하실 줄 아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꽤 드물게 희귀한 카드를 이렇게 쓰진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뭔가 짠 해야 뭔가 효과도 있고 극적인 효과도 있고 이런 거. 서프라이즈. 너무 이렇게 막 해버리면 신선함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나중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이건 극적 효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자, 한동훈 장관 얘기해봤고요. 한동훈 장관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한동훈 장관 뭐 탄핵 얘기가 너무 나와요. 민주당 내부에서. 근데 민주당의 누굽니까?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어제죠? 어제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문자로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탄핵을 말했나 보니까 김용민 의원 빼놓고는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때 당시까지는 한동훈 장관 탄핵을 생각 안 해봤고 당에서 거론이 된 바도 없습니까? 네네네. 또 탄핵을 신청을 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어제 답변이라든가 한동훈 장관의 언행이 자꾸 이제 탄핵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주장의 취지는 뭐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을 얘기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 이후에 사실상 김용민 의원 한 명밖에는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승원 의원 말대로 정말 그런 걸까요? 글쎄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귀싸대기를 3개 얻어맞은 셈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합니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나 이런 것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승원 의원은 김용민 의원이 유일했다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유일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홍근, 정청래, 황운하, 김두관, 박범계 이런 분들이 탄핵 검토다 이런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장현주 변호사님,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괜히 한동훈 탄핵했다가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되고 하면 한동훈의 몸값만 확 키워질 수도 있는데 이런 전략적 판단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예.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탄핵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쓰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탄핵이라는 건 진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을 때 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사실 부적절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자체에서도 공식적으로 탄핵이 검토되거나 또는 탄핵을 해야겠다는 것이 공론화된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승원 법률위원장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김용민 의원 말고는 거의 그런 언급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내대표라든지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는 탄핵을 검토한다라는 말 자체가 취지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에서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적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은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조차가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5대4로 기각이 된 것인데 뒤집어서 만약에 5대4로 인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여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퇴해라 또는 책임져라 이런 얘기 있었을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